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교생 1명을 둔 가구는 연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경력을 두고 이념 편향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청문회를 앞둔 이민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보유 주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할리로 알려진 방송인 하이 씨가 SNS를 통해 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 씨의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하 씨 집에서는 마약 투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20년 전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자진 입국했습니다. 피해자 중 절반은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는 합의금을 높게 부르거나 처벌을 원해 전원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광주공항에 착륙하면서 이물질과 부딪혀 앞바퀴가 파손됐습니다. 다친 이는 없었지만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과 정부가 한뜻으로 5G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기중기 낙뢰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증 없이 유통되는 필요의 설비 부품이 기중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내후년인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1명이 있다면 연간 1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를 시작으로 내년엔 고등학교 2학년이, 내후년에는 고교학생 전체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월 평균 13만 원, 연간으론 150만 원 넘게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으며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정청은 특히 직장 등에서 학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40대에서 50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혜택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후년부터는 매년 2조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고등학생 전부를 무상교육하려면 매년 2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죠. 왜 굳이 5년 뒤까지로 기한을 잡은 걸까요? 과거 누리과정 사태 때처럼 교육감이 거부해버리면 어쩌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면 매년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년간 47.5%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9,466억 원씩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에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이 같은 부담 비율 적용을 2024년까지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고3 학생들만 대상인 만큼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69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각 교육청이 마련할 재원은 경기도 795억, 부산 288억, 충북 100억 원 등이지만 전면 확대 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지방재정 교부금과 교육급여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안이 버겁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0대 50으로 부담 비율이 있다라고 한다 그랬다면 기본적으로 교육청 내부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3년 뒤 치러지는 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거나 세수가 덜 거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촉발된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 강행 문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한때 파행을 시켰습니다. 간신히 열린 청문회에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더 큰 걱정은 내일이죠.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판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맡았던 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 강행의 여파가 몰아닥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야당의 공세에 오전 일정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오후 들어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에서 진보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문 후보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산 판례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야당은 문 후보자가 부산 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정빙이 붙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정빙이 없으면 이게 만약에 재판이라 그러면 횡령죄 그렇지 않습니다. 문 후보자는 예산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하며 돈은 다문화 가정이나 국선 변호인 지원, 법원 홍보 행사를 하는데 전액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가 사비로 100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제 월급을 털어서. 내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아 회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송국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긴급 비상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한국당 내에서는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청와대 코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비상의원 총회. 의원 70여 명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국회 무시 사과하라! 자유한국당은 김현철, 박영선 장관을 각각 김정은 부대변인, 내로남불의 상징이라고 비꼬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에 멀어질수록 그리고 사과하는 데 인색할수록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권력 대출, 특혜 대출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과 청와대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문 대통령을 정조준한 원색적인 비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참으로 나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쁜 정치, 악한 정치, 독한 정치의 전형을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관 임명에 관한 사과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로버트 할리로 잘 알려진 방송인 하일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죠. 한때 그랬을 리가 없다. 혹시 가족이 한 걸 본인이 떠안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의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들어가는 하일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SNS에 올라온 마약 거래 의심 글을 감시하던 경찰은 판매책으로 보이는 계정을 추적하다가 하 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달 해당 계정에 은행 계좌에 현금 수십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입금 모습이 찍힌 은행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 씨의 집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SNS를 통해 산 필로폰을 이달 초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 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범행 일부를 시인한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초 마약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예전에도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비롯해 공범 여부와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의 체포 소식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술과 담배는 물론 카페인까지 금하는 모르몬교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하일이란 이름으로 영도 하 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다도 씨 등과 함께 외국인 방송인 1세대로서 예능 프로그램 등에 활발하게 출연했고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써서 주목받았습니다. 푸근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휴대폰과 라면 광고 등을 여러 편 찍었으며 한뚝배기 하실래라는 유행어까지 남겼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모르몬교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모르몬교는 술, 담배는 물론 카페인이 든 음료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 이사장이기도 한 로버트 할리는 과거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어제 자진 입국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는 외환 위기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그가 외환 위기 탓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6억 원을 빌리고 모습을 감췄다는 비투 폭로가 터지고서 5개월 만입니다. IMF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신 씨 부부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제천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자진 귀국한 부부는 입국 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경찰서를 찾은 한 피해자는 신 씨가 외환위기 탓을 한 데 대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뉴질랜드 국적자인 신 씨 부부의 자진 입국이 아들을 위한 기획 입국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신 씨 부부는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14명. 피해 금액은 6억 원 상당. 변호사도 와도 안 되고 전화사랑으로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증을 섰다 2천만 원을 날린 한 피해자는 5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이자까지 고려해 환산해봐도 합의금은 4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이러니 어떻게 좀 사정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5억을 달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신 씨 부부는 지난해 말 변호사를 선임해 귀국 직전까지 피해자 8명과 합의했습니다. 대부분은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 부부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양형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뭐 죄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양형상 착각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마이크로닷은 한 매체를 통해 변제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가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머리를 염색하거나 짧게 자르는 등 마약 검사를 피하는 방법도 공유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톡방 중 하나에 음란 사진을 올린 가수 로이킴은 오늘 새벽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0달 분량인데 이 대화방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듯한 은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오늘 고기 먹을래, 사탕 먹자 등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보통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고기는 대마초, 캔디는 엑스터시 합성 마약에 은어로 사용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최근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 등에 대한 마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마약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이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카톡 대화방에선 마약을 회피하는 법도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탈색과 염색을 번갈아 한다든가 수액을 오래 맞으면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까진 경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가수 로이킴은 오늘 새벽 비밀리에 귀국했습니다. 카톡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로이킴은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마약 수사 당시 유일하게 처벌받았던 이가 황 씨가 마약 공급뿐 아니라 투여까지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황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마용으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럼 왜 경찰에 얘기를 했겠느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구속된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대학생 조모 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의 판결문에도 황 씨가 마약 공급자로 공모했다고 적시됐지만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고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 씨가 황 씨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 씨는 MBN 취재진에게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체포돼 구속된 뒤에는 황 씨를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수사를 받을 때 황 씨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황하나가 뭐 이랬냐 이러면 다 얘기해드리고 검사 가서도 수사관한테 있는 그대로 다. 조 씨는 당시 황 씨가 조 씨에게 먼저 필로폰을 권했으며 최근 황 씨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지난 2017년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하고 교류가 없거든요. 조 씨의 변호인도 취재진에게 당시 황 씨를 포함해 4명의 지인들이 함께 모여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입막음용 1억 원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던 여객기에 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뒤 여객기들이 줄줄이 결항되며 공항은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광주공항 활주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조종석 아래 바퀴는 푹 주저앉았습니다. 앞바퀴가 꺾인 채 타이어가 벗겨졌고 반대쪽 타이어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해 광주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달리던 과정에서 이물질과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승객 111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체가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천장이 막 진짜 무서울 정도로 흔들려서 같이 타고 계신 분들이 다 앞에 의자를 잡고 무서워서 이렇게 잡고 계실 정도였고. 사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활주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사고 이후 29편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등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근 무안공항에 임시항공편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아이 비행기까지 이렇게 생기면 뭔 대책을 해줘야지. 원 세상이 택시 타고 가래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된다오니. 광주공항은 군과 민간이 함께 쓰는데 사고 초기 군 시설물에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공군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민물장어는 인공 부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치어인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합니다. 그런데 돈이 된다 싶어서일까요? 불법 포획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더 손해를 볼 지경이지만 단속기관은 어찌된 일인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경계인 금강입니다. 이맘때면 바다에서 부화한 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오는데 무허가 어선들이 길목을 점령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마리당 3,000원이 넘다 보니 불법이 판을 치는 겁니다. 2월부터 4개월 정도 하는데 한 1억에서 2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강 전체에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을 설치해 다른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물 너무 많이 깔아서 배가 항해를 못해요. 너무 위험하고. 단속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불법 조업 중인 어선 수십 척이 보이는데요. 바로 앞에는 해경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 조업하는 거 아닌데 저거? 저희가 목격을 하고 왔는데요. 실뱀장어 불법 조업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 투성인데 왜 손 놓고 계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연락을 한다니까 해양수산과 나가보라고 지금요. 탐속선이 한 척인데 파출소 파출까도 아니고. 돈이 된다면 마구 잡는 불법 조업에 실뱀장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순간만 기다렸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혹 비싼 외제차는 과실상계,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졌다가 손해를 보게 될까 피했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잘못 직진한 노란색 승합차와 부딪힙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 끼어드는 흰색 SUV 차량도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직진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잘못 직진한 차량이 직진 차로로 끼어들다 사고가 나면 통상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36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타낸 30대 박모 씨 등 일당 11명을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운전자들이 차선을 혼동하기 쉬운 곳들을 주로 노렸는데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있는 이곳에서만 6차례 범행했습니다. 박 씨 등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등 법규 위반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약간 줄어들더라고요. 2차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황하다가 갑자기 받아오더라고요. 이들이 지나치게 자주 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었죠. 2심에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배우들에게 안마를 지키거나 연기 지도라는 이유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8명에 대한 추행을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씨는 또 안무가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됐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용관계란 전제가 있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1심은 피해자가 극단의 정식 단원이 아닌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보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신체 접촉을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보다 더 나아간 판결에 저희는 그래도 사법부가 아직은 제대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졌구나,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이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김학의 CD가 발견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됐죠. 이 CD를 만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조카가 영상 속 주인공은 김 전 차관이라고 처음 수사 당시 경찰에 밝혔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사직서를 낸 2013년 3월 21일, 당시 경찰은 김학의 사건을 내사에서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부탁으로 김학의 성관계 CD를 제작한 윤 씨의 오촌 조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초반, 윤 씨 조카는 김학의 CD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15분가량 쉰 뒤 조카는 마음을 바꿔 자신이 만든 CD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조카는 CD를 구웠던 P씨가 중천산업개발에서 D사, A사를 거쳐 자신의 집에 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경찰은 이 P씨를 확보했습니다. 중천산업개발과 D사, A사는 사실상 모두 윤중천 씨의 회사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카는 자신이 만든 CD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CD를 만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원본 영상 화질이 좋고 인상착의가 김 전 차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 경찰은 CD 제작자인 윤 씨 조카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고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 당시 경찰이 문제의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입수 시기가 김 전 차관 내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진실은 뭘까요?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 의원은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내정되자 갑자기 경찰에서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미 입수해놓고 야당 인사들에게 먼저 동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경찰이 우리한테는 안 주고 야당 의원하고 언론에 준 게 지금 드러나 있죠. 곽 의원의 이런 주장은 김 전 차관 내정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돌리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김 전 차관 내정 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고 다만 동영상 확보는 내정 엿새 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19일 날 이미 제출받아서 처음으로 확보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전에 관련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보고할 수 있나? 또 동영상을 처음 확보한 후 수사 관계자들이 모여 이를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3월 19일 날 처음으로
영상을 입수해가지고 저하고 국장하고 다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당 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저화질 영상이지만 김 전 차관을 아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이를 상세히 진술했고 수사단이 요청하면 당시 수사 상황이 기록된 업무 수첩을 제출하는 등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 여성이 2013년 검찰 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부터 2주 동안은 전국 봄 여행 주간입니다. 강원도는 연간 5천만 명이 찾는 곳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말이 안 나오죠. 대목이 코앞이지만 적막함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탄 속초의 한 카페입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화재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인근 레스토랑은 앙상한 뼈대만 버티고 있습니다. 4월 되면 많이 오는데 뭐 이래 돼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이 차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편의시설마저 모두 타버린 탓입니다. 원래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취사장이었는데 화재로 폐허가 돼 현재는 기능을 멈춰버렸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강릉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많이 이제 사람이 안 온 편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한 1이 좀 줄었다고 좀 봐야죠.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광은 저희 6개 시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영동 지방을 찾아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재난 극복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삶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타버린 상인들에게 올해 4월은 어느 해보다 잔인한 4월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은 언제쯤이나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장관과 시장이 왔다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강대엽, 민경영 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었다고 짐작만 될 뿐입니다. 지난 6년을 자식처럼 길러온 블루베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얘를 뿌리만 키워요, 3년 동안. 튼튼하게. 그리고 나서 올해 첫째 처음으로 따는 해였어요. 결국은 한 6년, 7년을 투자를 한 거죠. 농촌은 밤이면 암흑으로 변합니다. 전에는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빛도 안 나오고 가로등도 좀 얼마 안 켜지고 그러니까. 농사는 어떻게 짓고 농기계 빚은 어찌 갚을지 막막합니다. 못 심는 기계가 일단 다 탔으니까 그리고 이 비료를 논에다 쳐야 눈을 갈아야 물을 심을 텐데. 28억 원의 피해를 본 폐차장 주인은 시청 직원과 대화를 하다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당장 복구를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다 내보냈는데 팔은 눈물밖에 안 나고 여기다 오면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는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이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불길이 휩쓸고 간 이곳 피해 지역 곳곳에서는 다시 일어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수의사와 공무원들이 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불길 속에서 용케 살아남은 녀석들이 주인은 기특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매일 좀 먹더라고. 네, 많이 먹고. 2차 피해를 막는 작업도 분주합니다. 이제 호스가 불타고 없어졌는데 연기가 체결이 그대로 돼 있거나 아니면 밸브가 열려 있으면 저희가 그걸 안전 조치를 하고 좀 분리를 해서 2차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불에 타버린 요양원은 복구가 힘든 곳을 서둘러 철거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지금 빨리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파괴된 지역들도 지금 바로 복구가 되고 있고. 눈물을 닦고 일어선 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거의 보탬이 안 됩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 보상 금액을 믿고 힘차게 노력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희망을 찾는 사람들. 이들에게 버팀목이 돼줄 실질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예탓 공방만 벌이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올라온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까지 약 2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께서 오늘 좀 통과시키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한국당은 국가직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부처 간 인건비 부담과 인사권을 어떻게 나눌지 정부와 여당의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법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면 이 갈등만 더 정폭되는 거예요.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겁니까? 여야의 내탁 공방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직 전환에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야당은 한편 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발생 5시간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 여자 어때? 저 여자 몸매가 참 예쁘다. 주로 20, 30대 남성들이 SNS, 단톡방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온 말입니다. 물론 일부의 얘기겠지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간 아무렇지 않게 이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일종의 장난 같던 이 행위들이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건 물론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댓글을 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역시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아는 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한 사진을 올리고 평가하는 여친 인증 사건이 있었고, 지난 3월 모 대학에선 특정 여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단체 대화방이 발각됐는가 하면 또 다른 대학에선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에 등급까지 매겨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었죠. 성행위 동영상을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 사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친한 친구들과 별뜻 없이 나눈 대화로 치부해버리는 건데 그 장난에 상대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의식도 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 FBI는 이런 행위를 우리처럼 성범죄 범위에 넣지 않고 섹스 링이라는 별도의 범죄로 분류해 수사 매뉴얼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10대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일이니 어릴 때부터 그 잘못된 성의식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가수 정준영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난처럼 올린 성관계 동영상이 호응을 얻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과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젠 치료가 필요하다고들 하죠. 범죄이자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 말, 이 여자 어때? 혹 지금 대화방에 이런 말이 올라온다면 우리 이젠 이러지 말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보다 앞서는 게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 출국합니다. 남북미는 지금 동상이몽도 아닌 동상삼몽을 꾸고 있죠. 이걸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일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해 모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현지 시각으로 11일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합니다. 이어 2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 재개에 불신감을 드러내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이 양측 간의 간극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5월 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울 답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르면 주말쯤 국내로 운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소문동의 칼빌딩에 검은색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미국 LA에서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명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조 회장의 시신은 일러야 이번 주말쯤 국내로 운구돼 장례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미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려면 사망 증명서와 방부 처리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 미국 보건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이명희 씨 등 조 회장의 유족들은 LA 북부의 추모공원을 찾아 운구 절차를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운구는 LA와 인천을 오가는 정기편 여객기 또는 화물기를 통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빈소가 어디에 마련될지도 관심입니다. 한진그룹 소유의 인하대 부속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대한항공 본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건 없어요. 장지는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이 묻힌 경기 용인시의 선영에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장례 절차가 논의되는 이 와중에도 경영권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와 물밑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사장 체제가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급등했던 한진칼 주가는 오늘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물밑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을 겨냥해 경영 간섭에 나선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최근 한진칼 지분을 13.47%까지 늘린 상황. 관건은 한진오노 일가의 대응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과 3남매의 지분을 합치면 28.95%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20%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CGI와 조원태 사장 사이에 지분 대결이 예상되면서 조양호 회장이 타계한 다음 날 한진칼의 주가는 장 초반 12%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조원태 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가 무난할 것으로 기울었습니다. 치솟았던 한진칼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조원태 사장이 주식을 파는 대신 부동산과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진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펀드의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확대해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박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까지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5G 기지국엔 낙뢰 피해를 막아주는 피뢰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시중에 유통되는 피뢰침이 제대로 된 성능을 갖고 있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KS 인증이 없기 때문인데 KS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조차 잘 모릅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마다 설치된 피뢰침은 낙뢰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외에 설치되는 5G 기지국에도 낙뢰로 인한 통신장애를 막기 위해 피뢰 설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피뢰 설비 관련 KS 인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품질의 규격, 그다음에 성능의 규격 이런 것을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돌아다니더라도 그게 위법이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5G 기지국에 불량 피뢰 설비가 들어간다면 5G 초연결 사회에서는 대형 통신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S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있어서 KS 인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뢰 설비는 사용전 검사에는 항목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UL 인증을 받은 피뢰 설비만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 5G 시대에 최악의 통신재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뢰 설비 인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그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선 모두 10명의 성소수자 의원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 사포로시 히가시고 선거구에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44살의 후치가미 아야코. 18,000여 표 후보 6명 가운데 1위로 홋카이도 의회 의원에 당선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미 일본에는 성소수자 9명이 의원으로 활동 중이지만 트랜스젠더로는 후치가미가 처음입니다. 퇴직 여성과 미혼모 등의 사회 참여와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게 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札幌市内において適用されていますが、これを全道に広げ、中身を拡充してまいります。 대학원 졸업 후 농림수산성 공무원과 클럽 댄서로 커밍아웃과 함께 상반된 삶을 살아온 후치가미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같은 성 정체성을 가진 클럽 동료의 자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며 정치권에 뛰어든 후 마침내 큰 도약을 이뤄낸 겁니다. 후치가미는 당선 직후 성소수자가 활약하는 풍성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그동안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올해도 인터넷 모바일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온 M클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동안 매경과 M클린을 널리 알릴 홍보대사로는 레드벨벳의 슬기와 웬디가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00번째 등판이자 시즌 3승 도전에 나선 류현진이 불의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을 잠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현진은 1회부터 천적 골드슈미트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호세 마르티네즈의 타석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아냈지만 마르셀 오스나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볼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부루는 2회에 찾아왔습니다. 유격수 앞 땅볼과 삼진으로 투아웃을 잡았지만 상대 투수 마일스 미콜라스의 타석에서 초구를 던진 뒤 갑자기 교체 사인을 보냈습니다. 왼쪽 사타구니 통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차례 다친 적 있는 부위인데 경미한 통증을 느낀 류현진이 조기에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장난스러운 막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느끼는 거라고 여기서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안 걸리는 거고. 로버츠 감독은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해 곧바로 류현진을 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개막전 이후 좋은 흐름세를 이어오던 류현진은 당분간 부상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여자에 이어 남자 프로골프도 다음 주 막을 올리는데요. 여자 골프보다 다소 떨어지는 인기를 만회하려고 주축 선수들이 당찬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0m를 넘게 날아가는 호쾌한 드라이버. 자석에 끌리듯 돌아오는 강력한 백스핀. 파워샷에 향연 남자 프로골프가 다음 주 개막해 7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17개 대회 총 상금 1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제발 상금왕 내 거. 올해는 허인애다. 우승 못지않게 팬들의 관심에 목마른 선수들은 화끈한 팬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승을 제가 만약 하게 되면 일단 맛있는 음식이 있는 푸드트럭을 갤러리 분들 오신 분들한테 선사하려고 합니다. 우승한 마지막 날 18월 갤러리 하신 모든 분들을 결혼식장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축의금 안 내도 돼요. 선수들이 꼽은 초반 승부처는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첫 메이저 대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시즌 초반에 시작되는 시합이라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남은 시합들에서 좀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 잘 풀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매경오픈이 한국의 마스터스로 주목받는 것처럼 KPGA는 더욱 특화된 코스로 남자 대회만의 차별성을 키우고 경기 후 팬 사인회를 정례화해 팬에 한 발 더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차 영향을 미치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전국에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보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 영동과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겠고요.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과 산지를 따라서는 5에서 1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봄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cm 이상의 적설의 편차도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날은 쌀쌀합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과 비는 내일 밤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일본이 1만 엔권에 들어갈 인물로 히부사와 H를 선택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제1은행장을 하면서 최초로 지폐를 만들었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후로도 조선을 수탈하는 데 선봉에 섰고 그 덕인지 일본에서는 근대 일본 경제의 설계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는데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꼭 이런 사람의 초상을 지폐에 넣어야 할까요? 우리도 이참에 안중근 의사의 초상을 10만 원권 지폐에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